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전력과 K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 상승 논리, 가치주 대세론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탄과 2탄에 의해서 오늘 이제 그 3탄째 진행하고 있는데, 가치주 대세론, 가치주 상승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이라면 뭐 가급적이라보다는 이제 반드시 이제 1탄과 2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과연 어떤 그럼 가치주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3탄입니다. 3월 17일이고요. 자,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 결과가 이제 그 야당 승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가치주 어떤 그 논리, 가치주 랠리에 강력한 어떤 우리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한국전력과 KT 목표가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거기 이제 무학이라는 종목을 또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학은 이제 저희 그 회원들께도 승부주 VIP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또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역형 독점 기회라고 부른 거죠. 무학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1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제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 2014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 위에 차트는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잘 아시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같은 기간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자, 공교롭게 2016년서부터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오르고 2015년도, 2014년도가 됐죠. 죄송합니다. 2024년 작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아래 보시면 한국전력은 2016년 12월 달에 63,700원 최고점 위에 지금 10년 동안 빠지다 10년 만에 지금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좌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성장주 대 이제 가치주. 지난번에 제가 1탄에서는 성장주 대 기술주라고 이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해 보시 바라고요. 자, 위에 엔비디아가 이제 성장 기술주죠. 그 아래는 이제 가치주가 되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시소 원리하고 똑같아요.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반대쪽이 좀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전이 빠졌던 이유는 한전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서 이제 성장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올렸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를 때, 엔비디아를 비롯한 성장주들, 기술 성장주도 오를 때는 한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도 성장주들이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하니까 2024년도에 한국전력은 이제 연봉상 보시게 되면 강한 이제 하방 경직과 함께 2025년 올해 이제 그 다시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상승 10여 년 동안 10년 가까이 상승할 동안 이제 성장성 혹은 이제 경기 민감도도 올라갔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불황이 이제 불가피합니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 무역 전제, 일단 그 WTO가 이제 훼손이 되면서 교역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경기 민감주, 성장주에서 안정성 위주 이제 그 경기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조기 대선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상법 개정안 통과가 가치주 상승 랠리에 뭐 트리거 역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도 가치주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미 그 기대감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나는 매수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죠. 지금 이제 바로 당장 사야 됩니다. 제가 뭐 누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KT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워낙 그 거래가 자본금 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인데, 중소형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한전이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오른다, 50% 오른다면 중소형 가치주들은 최소한 이제 100% 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승부주 VIP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꼭 사줄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무학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들한테 추천하는데, 무학이 저희 에이스가 아닙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이제 과연 어떤 가치주로 승부할 것이냐? 자, 첫 번째, 불황의 시대는 이제 분야별 독점형 기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치예요. 제가 이제 독점을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정책적 독점이 되겠죠. 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혹은 방산. 요즘에 AI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책적 독점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준화 독점 기업이죠. 표준화 독점 기업. 뭐 윈도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든가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표준화 독점 기업이 되어 있고, 기술적 독점이 있습니다. 뭐 D램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엔비디아의 CPU라든가 GPU가 되게 GPU라든가 혹은 ASML 혹은 뭐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다른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거죠. 자, 규모의 독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겁니다.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뭐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게 대규모 이제 투자가 들어간 걸 이제 규모의 독점이죠. 그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투자가 완성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그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뭐 소재 산업재. 그런데 이 소재 산업재 규모의 독점 기업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시 바라고요. 마케팅 독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바카스라든가 뭐 활명수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마케팅 독점입니다. 농심의 신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케팅 독점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형 독점, 마케팅 독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형 독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시 후에 무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무학은 여러분들 우리 좋은데이라는 소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울산, 경남 지역 기반한 지역형 독점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가치주 대세론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규모의 독점 같은 경우는 다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에 너무 민감한, 경기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은 다소 좀 이제 우리가 그 주도도 논리에서 약간 좀 이탈을 시켜야 되는 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주가치 제고가 핵심이 되겠죠.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배당도 많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를 이제 장사를 잘해서 주가를 이제 많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배당주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 그런 그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필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보를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핵심 중에 하나가 경영 투명성이죠. 기타 이제 그 소액주주라든가 기관이 이제 경영을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대주주 횡포, 뭐 회장님들 횡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배 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거예요.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지금 불황기, 경기 침체기의 가치주, 어떤 가치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 초에 제가 그 2탄에서 이제 가치주 2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90년대 초에 저퍼주 혁명이 있었어요. 저퍼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PBR주 가치주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또 폭등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단순하게 퍼가 낮고 PBR이 낮으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퍼라든가 혹은 PBR 같은 경우는 한계가 뭐냐면, 퍼가 낮다 혹은 PBR이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인기가. 그러니까 이제 현금 창출력이 이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장성도 있고, 같은 이제 저퍼라든가 PBR 다소 좀 퍼가 높고 다소 좀 PBR이 높다 하더라도 원활한 현금 창출 능력과 시장 지배력, 뭐 핵심 가치, 거기에 이제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급적이면 2등 기업, 3등 기업보다는 시장 지배력, 쉽게 얘기하면 업계 1위 기업이 좋습니다. 왜냐면 불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2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3위, 4위 같은 경우는 부도날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남으로써 시장 지배력 1위 기업들은 이제 몰락형 독점화가 이제 그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창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익의 질이 뛰어나야 돼. 이익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익이 많이 났다가 어떨 때는 적게 났다가 이런 것도 좋지 않아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이익의 질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와 함께 성장성, 핵심 가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가치와 함께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또 금상첨화하겠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터링 해나가는 이제 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 가치주를 이제 총 4종목을 5종목입니다. 5종목 말씀드리는데, 한국전력과 당연히 KT는 들어가고 기타 이제 그 3종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거기서 무학은 여러분들께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무학 말고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제 그 승부주 VIP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반드시 꼭 사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치주의면서 굉장한 성장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독점적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어떤 그 상승 논리를 이제 충족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뭐 속는 셈 치고라는 말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한 30만 원 정도 한번 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입하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학입니다. 무학은 저희가 사실 그 연초서부터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저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그냥 완만한 그런 모습이죠. 지역 독점형 가치주입니다. 부산이라든가 뭐 울산, 경남 지역을 근거로 한 독점형 가치주인데, 제가 왜 이제 무학을 좋아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술 회사 중에서 하이트 진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트 진로는 PBR이 1.2배가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여기도 아래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무학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11%인데 하이트 진로는 8%예요. 그런데 PBR이 1.2배예요. 근데 무학은 PBR이 0.3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산 가치를 일로 했을 때 지금 청산 가치 대비 70%가 할인되고 있는 거예요. 퍼가 3.7입니다. 이러면 완전 절대 저평가죠.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8%예요.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주가가 오르지 마라 해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계속해서 매수 관점입니다. 얼마에 살지는 저는 뭐 적당히 사도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6,900원 미만에 사야 되겠다. 근데 6,900원 미만을 주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몇백 원 정도 비싸게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치주 대세론이라고 공감을 한다면 조금 물린다, 뭐 그런 어떤 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중간에 이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승부조 VIP 모집 안내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1개월에 33만 원이고 3개월에 88만 원인데 5월부터, 그러니까 4월 말까지만 이제 뭐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진행하겠고, 5월부터는 6개월에 330만 원, 12개월, 1년에 이제 550만 원입니다. 참고하시 바라고. 제가 이제 당연히 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이기심을 자극해서, 야, 진짜 그 현대투자연구소 저 송재우 회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논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정보 제공은 아래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금하시고 이제 문자로 입금자 성명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상위 100종목입니다. 100종목을 제가 다 분석을 다 했어요. 전 종목 다 해서 10종목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회원분들께도 그렇고, 혹은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나하나 제가 풀어나가도록 할 텐데, 일단은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외 불확성이 워낙 커요. 지금 불황이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는 뭐 어떤 경기 침체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 불확성 영향력에서 크게 좌우되는 그런 기업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전에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른 거, 매수가 절정을 보였던 기업들은 수급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은 피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계 1위가 아닌 2등이라든가 3등, 4등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헬스케어 중에서 셀트리온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어디가 1등이에요? 삼성바이오시죠. 삼성바이오시가 지금 PBR이 제가 4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셀트리온이 한 2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죽더라도 우리가 셀트리온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가야 됩니다.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뭐 JIP가 있고 SM이 있는데 아니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1등주예요. JIP는 또 여러분들 PBR이 5배입니다. 5배.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건 2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00종목 중에서 10종목을 지금 압축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저희 회원분들께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여러 종목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세 종목, 많아야 한 세네 종목 정도, 그거로 승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하튼 간에 하나하나 유튜브 방송에서도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T입니다. KT 보니까 오늘 그 썸네일 제목에 목표 가격 공개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KT 보고서 보니까 목표 가격을 7만 원 정도로 제시하는 것 같은데, 7만 원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KT라는 것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7만 원까지 갔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제가 보기 최소한 한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는 목표가를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는 이제 KT의 연봉 차트, 연봉입니다.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우상단에
일본의 NTT 도코모죠. 일본 전신전화공사가 되겠는데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2020년대 초에 202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 자료들 보니까 일본의 그 밸류 프로그램은 2013년서부터 준비를 미리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 막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여하튼간에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KT는 못 올라갔죠.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 통과 없이 사실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NTT 도코모는 이제 시가총액이 133조예요. 그 매출이 이제 NTT 도코모가 대략 한 45조 정도 되고, KT 같은 경우는 한 25조, 6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제 KT가 예를 들어서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되고, NTT 도코모가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1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KT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죠. 기업 가치 증대,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8만 원 정도까지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뭐 7만 5천에서 8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만약에 산다 하시는 분이라면 한 8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한번 끌고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면 뭐 개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국전력이라든가 KT 비중을 뭐 한 50%에서 60% 두고, 나머지 40%에서 한 50% 정도는 중소형 가치주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KT 같은 목표 가격 최소한 50% 정도 보고, 중소형 가치주는 최소한이죠. 최소한 100% 정도. 거기에 이제 성장성, 독점력과 독점형이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이상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KT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이 보시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에 장대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러면 주가가 깨지거든요. 근데 바로 회복을 해주죠. 또 여기서도 12월 달에도 12월 초에도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변곡점에서 깨졌는데, 이러면 보통 주가가 완전히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또 이제 그 완만하게 또 아주 가볍게 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KT에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8천억, 올해 예상 영업이 2조 6천억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죠. 2026년은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PBR이 지금 대략 한 0.6배 정도 되거든요. PBR 0.6배라면 제가 본 1배 혹은 1.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접근해서 주가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시면 이게 화살표 표시 지역이 3만 원이었는데, 이번 파동은 무조건 이 파동, 이 3만 원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3만 5천 원 목표가를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4만 원은 또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 3만 5천 원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도에 이제 그 4조 5천억 적자에서 작년에 8조 원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한 1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LNG라든가 특히 유연탄 같은 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고, 작년에 이제 배당 수익률 보니까 1%인데 올해는 이제 최근 보고서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뭐 7%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적 턴어라운드에다가 수급도 굉장히 좋죠.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고요. 자, 이게 일봉 차트가 됩니다. 일봉 차트. 작년 한 3월서부터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봉 차트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일봉 차트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한국전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엄청난 그 에너지,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래가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죠. 기관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배당 좋고 거기다가 수급까지 좋다. 뭐 여러 가지 뭐 세 박자를 다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요것도 이제 그 한국전력이 되겠는데, 한국전력 올라가다 거래가 터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거래 상투 지역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보면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열이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 불황의 시대는 이제, 호황의 시대는 경기 민감주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의 시대는 경기 방어주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그 다음 배당, 고배당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현대투자 승부조 VIP 모집 안내 관련해서 하여튼 그 4월까지만 저희가 1개월 달린 3개월 대를 진행하고요. 5월서부터는 이제 6개월에 330만 원, 1년에 이제 550만 원 바뀝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일 2회 이상, 기본적으로 2회입니다. 2회 이상 휴대폰 문자 발송해드리고 장 시작 전에 8시 40분에 이제 첫 번째 문자를 발송해드리는데 뭐 시황하고 이제 그 시장 핵심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추천주 브리핑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승부주 한 종목을 매일 한 종목씩 물론 추천했던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승부주 한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하여튼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한번 뭐 전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또 환불이 어떠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궁금하신 부분 문자라든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